And that's why poor people stay poor and rich people stay rich, because the programming. 우리 인생의 95%는 생후 첫 7년 동안의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관련된 영화 매트릭스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처음 7년은 최면을 다운받는 것입니다. 7세 이하 아이들의 뇌는 진동 주파수가 낮습니다. 머리의 뇌활동을 감지하는 뇌파 검사기를 부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세 미만의 아이들의 뇌활동을 관찰해보면 진동수가 의식 상태보다 더 낮은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세타파라고 부릅니다. 세타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아이들은 철일구로 만든 파이로 파티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진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빗자루를 타고 놀 때 그것은 실제 말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타 상상입니다. 세타는 최면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면 어떻게 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생후 첫 7년 동안 보며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타는 최면입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의 행동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수천 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거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규칙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생후 7년 동안 보고 관찰하면서 그냥 모두 다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유명한 책 중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힘들게 고생해서 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인생 전체가 바보 같을 수는 있지만 부자는 쉽게 됩니다.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내려받는 수많은 무의식적 행동들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자 가족으로부터 아이들에게 다운로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의식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멍청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내려받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건 힘들어. 넌 성공할 수 없어. 인생은 어렵고 쉬운 건 없어. 너가 멀어도 되는 줄 알아? 이런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되면 자신의 삶의 95%는 인생에서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95%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5%만이 의식을 사용하죠. 그것이 창의성입니다. 5%입니다. 옛날 예수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 7년을 저희에게 맡기면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수회에서 이 말을 지난 400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생후 첫 7년이 프로그래밍 되는 기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생 95%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생후 첫 7년 동안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에 의한 겁니다. 어떻게 자랐는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재의식에 의해 인생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의식 수준의 아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조차 잘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합니다. 우선 삶에서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삶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들도 있죠. 어째서 그렇게 힘든 걸까요? 그런 결과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덮어쓰기를 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심리적인 상담을 받거나 어떠한 정신수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잠재의식 속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으세요. 의식적 마인드는 창조적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가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의식적 마인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의식은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생후 7년 동안의 최면에 의해 배웁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입할까요? 바로 반복과 연습입니다.
운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부터 운전석에 앉아 열쇠를 돌린 다음 바로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운전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A부터 Z까지 한 번에 다 외우기까지 여러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달성하려면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단 달성하고 나면 다시 되돌아갈 필요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잠재적 마인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최면과 반복입니다. 저는 반복을 좋아하는데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소멸하라는 문구 때문에 저는 반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이 말을 온종일 반복하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것 같지 않는데 누구한테 이 말을 하냐고요? 지속적인 반복으로 나의 잠재의식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에서는 난 행복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듣다 보면 잠재의식은 결국 난 행복하다라는 말을 완전히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95%의 삶을 잠재의식에 의해 살아간다면 난 행복하다란 말을 더 이상 자신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확언과 자기 암시, 감사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놓는 행위는 반복보다는 제한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반복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종교처럼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잠재의식이 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 인생의 95%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잠재의식에서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함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